네, 이번 강은요, 2018년 3월 4일입니다. 2018년 3월 4일 날 2018년 제1회 건설안전기사 필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강의한 날짜는 2018년 4월 2일입니다. 왜 2018년 4월 2일 날 강의하느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30일 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최신의 출제기준과 최근에 바뀐 법령으로 강의하기 위해서 한 달간 늦춘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항상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합격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1과목이요.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산업안전관리론 1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재해 예방의 4원칙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이 재해 예방 4원칙은 주로 여기 필기에도 나오지만 실기 필답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의 4원칙 1번 보니까 벌써 답이 보였어요. 손실 필연의 원칙이 아니고 뭐예요? 필자를 우자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벌써 1번에 이래 나왔습니다. 원인 계기의 원칙 또는 원인 연계의 원칙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재해는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다? 직접 원인은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은 인적 원인과 물적 원인이 있고요. 간접 원인은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정신적, 신체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는요, 모든 예방은 특별한 일이 없는 98% 예방이 가능하다. 왜 98% 예방이 가능하냐? 88%가 뭐요? 인적인 원인을 말하고 10%가 우리는 물적인 원인을 말한다. 요 놈을 가지고 둘 다 직접 원인이죠. 그 다음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어요. 대책 선정은 3위를 말한다. 그래서 교육과 기술과 동료를 나타내고 있죠. 해설 재해예방의 4원칙을 명쾌하게 정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46쪽 산업재해예방 4원칙에도 있지만 어디 있다? 실기에도 잘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뿐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16년부터 2017년 9월 23일까지만 본 내용을 한다면 벌써 무려 5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기사와 산업기사 구분이 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되니까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보자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보호구중에 대한 문제인데 안전대의 완성품 및 각 부품의 시험 중에서 정하중이 아닌 동하중 시험의 성능 기준 중 충격 흡수 장치의 최대 전달 충격력은 건데 이거는 몇 킬로뉴턴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요 우선 6킬로뉴턴인데 이 문제는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당장 제2회 2018년 제2회 4월 28일도 이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근 문제를 공부해라. 역순으로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성품에 대한 최대 전달 충격력은 바로 6킬로뉴턴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안전거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최대 전달 충격력은 동하중에서 몇 킬로? 6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요.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불안전한 행동이 아닌 것은 이 불안전 행동은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직접 원인 중에서 무슨 원인? 인적인 원인을 말하고 우리는 굳이 퍼센트를 따진다면 100% 재해 중에 인적 원인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불안전한 행동, 즉 인적 원인이 아닌 것은 간단해요. 왜? 반드시 인적 원인은 주어 더하기 우리는 동사가 있어야 합니다. 동사가 없으면 바로 이것은 인적인 원인이 아니라 사람이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첫째, 권한 없이 행한 조작.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했으니까 이것도 불완전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서 미착용했습니다.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전장치를 어떻게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숙련도 부족이에요. 숙련도는요, 사람이 처음 신입일 때는 잘 안 됩니다. 점점 나아지는 게 숙련도. 요 숙련도 부족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뭐 굳이 이 얘기한다면 간접 원인 중에서 관리적 원인에 포함이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원인은 불완전한 행동이고 다른 말로 직접 원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장소 접근부터 불완전한 자세 동작까지가 되겠고 우리 교재 1-41쪽에 인적 원인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6년부터 17년 9월 23일 사이에도 3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였습니다. 가인도 문제를 꼭 봐라. 몇 년치? 10년치를 봐라. 10년치를 보더라도 역순으로 봐라. 2018년, 2017 이런 순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지시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겠어요. 모든 것은 법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2018년 3월 30일 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또 변경됐기 때문에 제가 강의한 날짜는 2018년 4월 2일 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모두 다 4월 2일 날 맞게 다시 말하면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모두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는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좀 더 넓힌다면 4가지로 줄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산업안전보건표지 4가지를 쓰라고 우선 하겠습니다. 복습을 금지표지가 있을 거고, 경고표지가 있을 거고, 이번 나온 지시가 있을 거고, 안내가 있으면 굳이 이 얘기한다면 5개를 쓰라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산업안전보건표지 종류 중 지시는 아닌 것은 그랬어요. 보안경 착용. 그래서 이 지시표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요? 원형으로 나타내고 형태는 파란색으로 나타내죠. 또 굳이 색도 기준으로 한다면 2.5 pb 뭐요? 4, 10으로 나타낸다. 2.5 pb라는 것은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이고 4는 맹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10은 뭐다? 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안경 착용 맞아요. 그 다음에 안전장갑 착용 맞아요. 방진 마스크 착용 맞죠? 방열복 착용인데 방열복이 아니고 요거는 뭐예요? 방열 대신에 뭐라 해야 돼? 안전복이죠. 안전복.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4개의 문제를 마무리했고 여기 그래서 지시표지 종류를 보안경,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 보안면, 안전모. 그 다음에 기막에 안전화, 안전장갑. 여기 뭐요? 방열복이 아닌 바로 안전복 착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니까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부는 혼자 하면 느려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해야만이 특별한 일이 없는 아니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부자 되는 자격증 건설안전기사 필기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재 1-95쪽도 있지만 2017년 5월 7일 날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계속 법의 이야기 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있다면 자율안전 대상 기계도 있다. 그러면 안전인증 대상 기계구가 아닌 것은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에서 곤도나 안전인증 대상 기계구죠. 고수작업 때 역시 안전인증 대상 기계구입니다. 할선작업용 기구 역시 안전 대상 기계기구용 기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알아둘 수 있어. 교류아크 용접기는요,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율 안전 대상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알아둘 게 있어요. 할선 작업용 기구도 여기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할선 작업용 기구는 안전인증 대상 기구의 방호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할 때는 안전인증 대상 기구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1-72쪽도 있고 2017년 3월 5일 날 5월 7일 날 나왔지만 실제 법 시행령 28조에 안전인증 대상 기구로 명쾌하게 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6번을 볼 것 같으며, 6번은요, 뭐가 있냐 하면, 우리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시험 볼 때마다 항상 나오죠. 안전보건관리 조직 중 라인 스텝, 복합형 조직의 특징은 옳은 것은 맞는 것이죠. 안전조직의 종류는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째 뭐요? 라인식이라는 게 있고 스텝식이 있습니다. 지금 묻는 요놈과 요놈을 더한 라인 스텝 효능이 이렇게 세 가지 있죠. 그러면 라인 스텝 효능의 특징으로 맞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옳은 것입니다. 첫째, 명령교통과 좋은 권고가 참여가 혼동되기 쉬운 조직이 답이 벌써 나왔어요. 왜냐하면 명령교통과 좋은 권고가 참여 중 혼동이 되기 쉬운 게 바로 라인 스텝 효능. 왜? 일은 라인에서 하고 지시는 어떻게? 대표인 CEO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항상 제가 출제된다고 수없이 필기에도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가연도 문제만 봐도 물론 필기 시험에 합격될 수가 있죠. 그러나 안전한 자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종 합격하기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내용 강의를 들으셔야만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생산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뭐예요? 이거는 스텝형 조직을 말하는 거고, 안전에 대한 정보 불충한 거 라인식 조직을 말하는 거고, 안전과 생산을 별도로 취급하기 쉽다는 거 역시 스텝형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스텝, 다른 말로 복합형 조직의 단점은 명령계통과 좋은 권고적 참여가 어떻게 혼돈되기 쉽고, 스태프의 월권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보건관리 조직 형태 중 라인 스텝 효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거는 얼마나 많이 출제되냐 그러면요, 무려 16년, 17년 3번 출제했지만 항상 시험 칠 때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안전검사 주기로 옳은 것은 건데, 크레인은요, 모든 안전검사 기기는 3년 만에 하지만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크레인은요, 최초 설치가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갈로속으로도 실기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검사의 주기인데요, 크레인, 단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한다.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외한다. 뭐라고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날로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을 실시해야 돼.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2년인데, 단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요, 역시 우리 교재 77쪽에도 있고 역시 계속 출제됐지만 어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3 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 표시 방법으로 법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월 4일 날 시험을 봤지만 4월 2일 날 여러분에게 알리는 이유는 바로 3월 30일 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알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만 한다면 이번 시험에 안전한 합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는요. 재해 손실비 평가 방식 중에서 시몬스 방식에서 비보험 코스트 산정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산업재해 코스트 방법은 대표적인 게 하인리 방식이 아닌 누구 방식이다? 시몬즈 방식을 쓰죠. 하인리 방식은 직접비와 간접비는 1대4로 항상 나타내고 있어요. 시몬즈는요,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 나누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보험 코스트의 4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걸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첫째, 사망 건수, 벌써 답이 나왔어요. 사망 건수는 죽었으니까 우리 7,500일의 손실수가 벌써 나와 있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럼 답이 되겠고요. 무상의 응급조치 건수, 통원상해 건수. 그 내용으로 해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즈는요, 바로 재해 콘수 산술 방식은 총재해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고, 보험 코스트는 산재 보험료 반드시 사업장에 지출하고, 바로 비보험 코스트는 휴업, 통원, 응급, 무상의 건수를 말하지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역시 2016년부터 17년 연속으로 계속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는요. 아담스의 재해 발생 가정 이론, 다른 말로 아담스의 도미노 이론이 되겠죠. 도미노 이론의 단계로 순서가 옳은 것은 반드시 아담스는요. 첫째, 관리 구조예요. 관리 구조. 이 관리 구조가
관리 구조가 되고 2단계 봐봐요. 그럼 관리 구조가 1단계니까 요거 3번과 4번은 답이 안 돼요. 2번에서요. 전술이 먼저냐 작전이 먼저냐 반드시 우리 아담스는요. 작전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전술을 하고 그다음에 4고는 항상 사지가 되겠죠. 5는 재해가 되고 이런 순서로 된 것이 바로 아담스의 재해 발생 가정 이론이고요. 또 특히 이 문제 역시 바로 실기 필답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에서도 이렇게 하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안전한 합격, 단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 이론 강의부터 하셔야만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필기는 혼자 하고 실기는 듣는다. 그렇게 하지만 차라리 저는 반대로 합니다. 필기는 듣고 실기는 안 들었죠. 왜? 제가 필기 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 내용에서도 이론 내용에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담스의 연쇄 이론은요. 1단계가 관리 구조, 2단계의 작전적 에라에서는요. 경영자 감독의 행동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술은요. 불안전 행동과 불안 조건도 포함되고 이거는 역시 하이니의 3단계와 역시 동일합니다. 10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는요. 이것은 일종의 그냥 사고 예방 기본 원리 5단계라 그러지만 하이니어 사고 방지 5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2단계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2단계는요.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점검 및 검사 및 조사 실시를 한다. 작업 분석 위험 확인을 해요. 그러나 제도적인 개선안은 2단계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해설을 잠깐 보면요. 바로 2단계는 사실의 발견이에요. 우리 요사이 말하는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는 사업장이 적합한 조직을 통해 사고 및 활동 기록을 검토한다든지 두 번째 작업 분석을 한다든지 셋째 점검 및 검사를 한다든지 넷째 사고조사 다섯째 각종 안전회의 토의하고 여섯째 작업 공정 분석과 일곱 번째 관찰 및 보고서 연구 등을 통하여 불안전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2단계 팩트를 발견하는 거고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11번째 문제입니다. 11번째는요. 갈로 속 써 있는 거 이 문제는요. 여러분 3과목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에도 출제가 되고 6과목인 건설안전기술에도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대상 사업장이 다음 갈로 안에 알맞는 것은 했어요. 연면적이 얼마냐? 바로 5,000이죠. 5,000 메타의 자성을 가지고 우리는 평방메타라고 그러죠. 메타의 자성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라든지 단열 공사일 때는 어떤 거냐? 바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해설을 보면 유해위험 방지기에 제출 대상 사업은 쭉 가서 지상 높이도 31m 맞지만은 바로 연면적 3만 제곱도 맞지만은요. 여기서 나와 있어요. 냉동이라든지 냉장 창고시설은 얼마? 연면적 얼마? 5,000제곱미터. 그래서 5,000제곱미터가 바로 요 놈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어.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124쪽에도 있지만은 우리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120조 대상 사업장의 종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역시 11번째 문제도 실기 필답형에서도 갈로속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12번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설물 안전관리법이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시설물 안전특별법은요.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국토교통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냐고 이거는 법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간보에 보관해요. 간보에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간보는요. 모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에 항상 알려주게 있고요. 일반 국민들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한 것이 간보입니다. 우리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때요? 법을 하면 반드시 사전에 간보에 게시해서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147쪽에 있습니다. 13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산업안전보건의 심의의결사항은요,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의무와 동일한 내용이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요, 첫째,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관한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되죠. 근로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의 사항도 해야 됩니다.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특히 알아도 일반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것은 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우리 중대재해를 한번 복습해보면, 첫째,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중대재해입니다. 둘째,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몇 명? 2명 이상 발생한 것도 중대재해입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종류나 질병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것도 우리는 중대재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것도 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고, 네 번째요, 안전장치라든지 보호구입 적격품 여부를 확인에 관한 사항, 또 보호자 기술주 누가 해? 요거는 바로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 다른 말로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요, 산업안전보건의 심의, 가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 요거는 1호부터 5호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도 동일하고요.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상세한 내용 어디냐 하면 우리 교재 109페이지에 잘 나타내고, 그뿐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문제는 또 어디 나왔냐? 그래서 제가 또 확인 이래 놨어요. 어디? 2018년 3월 4일 날 문제 20번에도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재해 원인 분석 방법 중에서 우리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은 4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고의 유형이라든지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이렇게 도표하고 큰 순서대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걸 뭐냐 그러면 이걸 바로 파레토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레토도는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방법이 바로 우리는 재해 분석 통계 원인 분석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제가 그림으로도 모두 표현해서 여러분이 한눈에 그림만 봐도 이게 파레토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15번째 문제는 재해 발생의 간접 원인이에요. 우리는 1번부터 해서 1번에 직접 원인은 불안전 행동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간접 원인은요. 간접 원인은 원래 5가지가 있죠. 첫째, 기술적 원인이 있고, 교육적 원인이 있고, 관리적 원인이 있고, 정신적 원인이 있고, 신체적 원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접 원인, 2차 원인 아닌 것은, 여기 잘 봐요. 안전교육적 원인, 학교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요건 당연히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혼돈될 수 있어. 우리 재해 발생의 원인은 학교교육적 원인은요, 여기 해놨어요. 제가 기초적인 원인이라고 그러고, 안전교육적 원인을 가지고 우리는 2차 원인, 간접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혼돈되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8일 날도 2017년 5월 7일 날도 그대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최근 문제를 보라는 이 뜻입니다. 16번째입니다. 안전관리는요, OC를 말하고 있어. OC는 다른 말, 이거 안전행동 실천운동이라고 그러죠. 아닌 것은 이거는 OC는 정의정돈, 청소청결, 전심전력, 점검 확인 이렇게 나오겠죠. 복장단 통제관리가 답이 되겠고요. 요놈도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OC는 복장단정, 청소청결, 정의정돈, 점검 확인, 전심전력이 있고요. 또 요런 문제도 나오죠. 3정 OS를 쓰라. 3정은 뭐요? 정품, 정량, 정위치를 말하고, OS는 정의, 정돈, 청소, 청결을 어떻게 습관화하는 것이 바로 OS가 되겠습니다. 1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째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과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이거는 항상 어떻게 30일이 30일.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일은요, 우리는 변경될 날 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138쪽도 있지만은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 안전보건관리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30일 변경된 법으로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이것도 처음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꽤 오랜만에 강도율이 1.25예요. 도수율이 10인 사업장의 평균 강도율이에요. 이건 공식만 하면 간단해요. 평균 강도율은요, 도수율분의 강도율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도수율 얼마? 바로 10입니다. 강도율이 1.25니까 곱하기 1000을 하니까 125입니다. 이거는 125와 12.5가 이제 잘못하면 12.5를 해서 꼭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직도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를 시험장에 갖고 가야 되는. 당연히 계산기를 갖고 가죠. 뭐 이런 것 알면 되겠고요. 19번째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표지에 대해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산업안전보건표지에서 우리는 지시표지가 한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요?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의 기준 중 안내표지 종류가 아닌 것은, 딱 답이 벌써 보였어요. 안내잖아요. 뭐로 나타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내죠. 이거는 뭐요? 2.5지 역시 40 색도 기준 나타낸다. 금연하는데 이거는 뭐요? 금연은 어디에 해당돼? 당연히 금이니까 금지 표지에 해당되는 거죠. 틀렸어요.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들은 모두 다 뭐다? 안내 표지예요. 안내 표지 녹십자, 응급구호, 들것, 세안장치. 그 외에도요. 뭐 여기 그림으로 잡아 비상용 기구, 그다음에 여기는 뭐요? 비상구,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역시 2017년 8월 26일 날 기사에도 출제됐습니다. 20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20번째는요. 산업안전보 안전관리자가 수행할 업무가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고 해서 이 업무는 누구의 업무예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딴과 동시에 안전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등록하면 여러분의 업무입니다. 뭐야?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원이 할 수 있죠. 제가 항상 강조했어요. 둘째,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보호자 및 조언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업무입니다. 셋째,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자 지도 여러분의 업무입니다. 맞죠?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 누가 해? 요거는 바로 관리 감독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업무는요.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인정한 안전인증 대상기구, 위험성 평가,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사업장 순회점검, 재해발생 원인 조사 분석,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 법 또는 법원 명령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호자 및 조언 지도, 업무 수행 내용 기록 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10가지 업무가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1-32쪽에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3조에 되어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업무는요, 바로 여러분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실기 필답형에도 자주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문제고요. 이번 시험은요, 한번 분석을 한다면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는 문제다. 단, 여러분 혼자 했을 때 힘들지 몰라도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만점, 100점 중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강은요, 두 번째 과목이죠. 뭐요? 산업심리미 교육에서도 100점 중에 100점을 향해서 함께 가겠습니다.